자, 네, 안녕하세요. 최영재 홍사입니다. 자, 2025년 지방직 구급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간단한 총평하고 문제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시면 전근대사 있죠? 전근대사는 우리가 이제 11문항이 나왔어요. 11문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는 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시험 공무원 한국사 일반적인 이제 출제 그런 비율을 좀 따랐는데, 자, 오랜만에 좀 나왔던 게 유네스코예요.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가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한동안 국가직하고 지방직에 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안 나오다가 요번에 한번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한 문제. 사실 유네스코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어렵지 않았나. 왜냐면 이거는 종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해놓으시면 사실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요번 좀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뭐 변별력 실패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국어랑 영어가 유형이 좀 바뀌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낯설기 때문에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에서 국사를 난이도를 굉장히 낮춘 것은 시간 분배상 되게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중하입니다. 중하. 그래서 90점도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95점이나 100점 이렇게 반드시 맞아야 좀 합격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좀 시험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출제 비율이 되고 난이도는 말씀드렸듯이 뭐 중하, 난이도는 중하. 그래서 95점이나 100점 정도 맞아야 좀 안전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아마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가직 9급이랑 우리가 이제 지방직 9급이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한국사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능검 빨리 따놓으시고요. 한능검 3급이다 보니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전공 과목이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한능검 3급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 빨리 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능검 따셔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국사가 뭐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한국사하고 경찰한국사가 폐지되는 연도에, 그러니까 이제 폐지되기 마지막 전년이죠. 그때 마지막 시험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되게 이례적으로. 뭐 그걸 이제 국가직, 지방직 9급이 따라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그쪽 직렬이 그렇게 됐다 해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하겠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상은 되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두 문제라든지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지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볼 거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정도 총평 마치고 바로 우리 문항 분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중요한 문제나 좀 난이도가 그나마 있었던 문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좀 간단히 좀 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 좀 봐보면, 자, 신석기 시대 문제죠. 자, 신석기 시대는 우리 기역에 갈돌과 갈판, 간석기, 자, 디귿에 뼈바늘을 사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지하겠다. 자, 직조기술이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몇 번이에요? 1번이지, 1번. 1번에 기역과 디귿. 이 두 개가 이제 신석기의 특징이 됐겠죠. 뭐 예를 들어 니은 같은 경우 반달돌칼은 청동기고 리을의 변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게 변홍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좀 가보면, 자, 옛 가해 풍속에는 비가 오는 것이 고르지 않아 문득 왕에게 그 잘못을 돌려, 요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마땅히 바꿔야 된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대. 누구를요? 왕을. 그러면 일단 제시된 나라는 절대로 중앙집권 국가가 될 수 없고 연맹 왕국에 해당하면서도 부여입니다, 여러분들. 부여의 사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마가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뜬 관리가 있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좀 가볼게요. 자, 다음 외교 문서를 작성한 나라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대무예 기억나? 대무예? 대무예. 대무예는 발해의 2대 왕이었던 전쟁을 많이 치른 무왕 아니겠습니까? 8세기 때 무왕. 그럼 8세기 초의 무왕 때는 중국 당나라나 우리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당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어느 나라랑 바다 건너? 일본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었습니다. 일본과. 그래서 이게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의 일부분인데 아우 친절하게 옳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솔직히 사료 몰라도 사료를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기출에 많이 나온 사료입니다. 그래도 모른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바래고 하나만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 보세요. 3번. 집사부 장관 시중이 왕명을 받으러 행정을 총괄했다. 요거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죠, 신라. 알겠습니까? 신라.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쉬웠다는 겁니다. 4번 밑줄친 국왕이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6세기 신라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죠. 2차 돈의 순교. 그래서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자, 신라가 드디어 불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 2차 돈의 순교 불교 공인인데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같은 왕이잖아. 율령반포 상대등 설치, 병부 설치, 금강가의 병합, 건원이라는 연호 사용. 자, 전부 다 버풍왕이죠.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무슨 왕입니까? 지증왕이죠. 그죠? 버풍왕 전에 지증왕이니까 자,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가시기 때 일어난 고구려 관련 사건이에요. 자, 우리 태약 설립은 무슨 왕이었죠? 4세기 소수리망. 그 다음에 평양천도는 남진 정책을 추진했던 장수왕 때 427년의 사건이었죠. 그럼 여기 가운데 무슨 왕 들어가요? 장수왕의 아빠 광개토대왕이 들어가잖아요. 광개토대왕. 맞지? 자, 뭐 참 중학생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광개토대왕 때 자, 선비족이 세운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장악했다. 자, 그나마 이제 좀 변별을 주려고 했던 선지는 4번. 백제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살해했다. 자, 이거는 평양천도 전이야, 평양천도 후예요? 평양천도 후죠. 평양천도 후. 평양천도 후에 바로 계로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나마 변별을 주려 했던 게 4번 같은데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이어서 6번을 좀 가볼게요. 6번 문제. 자, 가구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줄 보니까 사심관 제도가 나왔네. 그러면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이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주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거에 대한 사료가 되겠죠. 그러면 1번에 기인 제도, 자, 2번에 발해유민 수용, 4번에 후효 10조 남겼다. 3번 왕이 사는 수도 개경을 황도라 불렀다. 이거는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누가 있어요? 광종이 있지. 그래서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대화가 오고 간 시기예요. 자, 소손영과 서희가 나왔죠. 자, 그럼 이건 언제입니까? 고려 성종 때. 바로 거란의 몇 차 치입이에요? 1차 치입입니다. 거란의 1차 치입. 맞습니까? 이때 바로 서희의 외교담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거란의 1차 치입이 서희의 외교담판. 2차 치입이 바로 뭡니까? 깡조의 정변을 계기로 현종 때 쳐들어왔던 자, 2차 치입은 양규의 선전으로 거란군을 몰아냈죠. 그리고 거란의 3차 치입 때는 강감찬의 기주대첩 아니에요?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자, 고려 건국은 태조 왕건이고 귀주대첩은 현종 때 거란의 3차 치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에 들어가요? 1번에 들어가는 거죠. 1번. 됐죠? 자, 이어서 8번. 자, 8번. 이건 물론 매국노죠. 자,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어느 시대예요? 조선 시대 때. 어느 왕이에요? 세종대왕이잖아.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 세종대왕 때 지방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 그래서 도덕교육 부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도덕교육이 없으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통해 글을 읽을 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재의 계기를 통해 바로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삼강 행실도라는 윤리서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삼강행실도는 군신 간의, 부자 간의, 부부 간의 윤리서예요. 됐지?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 9번을 좀 가보면, 자, 가인물입니다. 자, 요건 좀 읽어봅시다. 워낙 잘 나오니까. 무신집권기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불교 본연의 정신을 확립하자는 결사운동을 주장했고 수선사를 줬습니다. 수선사.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도노점수를 제시했대요. 자, 우리 고려시대 때 무신집권기 때 활약한 유명한 스님이 진울선사고, 이 진울이라는 스님은 선종불교를 중심으로 교종불교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선종불교를 중심으로 교종불교를 통합하고자 했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란 거를 창시하고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장하면서 바로 뭐 했습니까? 정해, 쌍수, 실천수행과 경전학습을 같이 수행해야 되며, 자, 꾸준한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도노점수를 내세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 9번에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그치? 4번에. 자, 그래서 9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0번. 자, 10번. 자, 구강은 성균관 앞에 두루두루 사기되 편당을 짓지 않은 것이 군자요. 편당을 짓고 두루두루 사기지 않은 것은 소인배이다. 라는 내용의 탕평비를 세웠대요.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18세기 영조대왕이 탕평의 의지를 담은 비석이 뭐였습니까? 탕평비예요. 야, 이거 난이도를 높이려면 아예 사료에 탕평비라는 글자를 뺐어야지. 근데 대놓고 탕평비를 줬으니까 어차피 탕평하면 영조 아니면 정조 둘 중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을 좁혀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이겠어요? 그리고 봐봐요. 2번 정조, 3번 정조야. 정조선지도 2개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맞추면 바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난이도 조절을 전혀 안 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정답은 균역법 1번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11번 가봅니다. 자, 가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왔죠? 성악십도. 잘 보세요. 자, 성악십도는 조선시대 때 태계 이황이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지? 국왕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인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악십도라는 책을 서술하게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황을 계승한 당파가, 자, 봐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신진사림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학파로 따지면 영남학파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신진사림 영남학파는 보통 동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인. 자, 근데 정열인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조 사건을 계기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황의 직속은 무슨 당파가 됩니까? 남인이 되지 않습니까? 남인의 대부분은 영남학파예요. 됐지? 자,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 이황의 학문은 유성룡 등에게 이어져 영남학파로 이어졌다. 3번이 정답이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12번으로 이어서 갑시다. 12번.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입니다. 그럼 요거는 사료가 나왔지만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순서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통감자 들어가는 사료가 나오면 일단 2개를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어.
1905년의 을사득약이랑 1907년의 정미칠조약 한일시렵약이에요. 봐볼게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한국 고등공무원의 인사권은 통감이 행할 것.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 임명할 것. 자, 통감이 우리나라 내정을 거의 장악했죠. 자, 이건 뭡니까? 1907년의 정미칠조약이죠. 또는 한일신협약.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까지 해산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누구한테? 의병이 합류하여 정미의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을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1번이 정답이죠. 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고 고종 황제가 추진한 게 헤이그 특사 파견이야. 그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퇴위됐고 순종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체결된 게 요거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사료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사료전. 됐나요? 자, 2번. 군대 해산됐다. 맞죠? 3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자, 뭐 이거 제가 유치하게 했지만 어떻게 외우시라 했어? 안중구. 이렇게 그랬잖아. 안중구. 1909년. 오케이? 안중구. 자, 이른바 남한대토벌 작전이 전개됐다. 군대 해산 이후에 정미의병으로 연결됐고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이 추진됐죠. 그 이후에 1909년에 일제가 일으킨 게 무슨 작전이야? 남한 대토벌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2, 3, 4 같은 경우는 사료 이후에 해당하는데 1번은 사료 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수입 또는 수출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 밑줄 치셔야겠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관세. 자, 그 다음 자, 우리 두 번째 줄.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지방관이 일본이 언급됐잖아요. 일본. 자,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자, 그럼 이거 뭡니까? 1883년에 개정 2차죠. 2차. 개정 2차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원래는 1876년에 1차 조일 통상장정을 맺었었죠. 그 별명이 뭡니까? 삼무. 무관세, 무항세, 곡식의 무제한 수출입 허용이었죠. 자, 근데 83년에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개정됐었죠, 여러분들? 자, 사료에 나와 있듯이 이제 방공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물품에 관세를 납부할 것이다. 대신 일본이 미국처럼 우리도 뭐 내놔?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잖아. 최혜국 대우. 그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요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줄 친 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한 일을 하자는 것이다. 자,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자, 이 뭘까요?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었네. 그나마. 여러분들. 그죠?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그나마. 자, 요거는 솔직히 사료를 보면 어때요? 확 와닿진 않죠. 왜냐면 요게 뭐 똑같은 사료가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출제자가 풀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야. 일단 해봅시다, 우리. 자,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다. 4차 개헌 주석제, 김구정.
자, 상하이에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김구죠. 맞지? 디귿.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의열단을 만들었었던 누구지? 김원봉이죠. 그리고 리을. 조선혁명군을 지휘하여 한중연합작전에서 영능가. 이거 누굽니까? 양쓰리봉, 양세봉 장군이죠. 그러면 두 개로 묶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구잖아. 그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사료가 좀 난이도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충분히 염두를 풀 수 있었어요. 그나마 난이도가 그래도 중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정도. 자, 15번. 15번 가봅시다. 자,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자,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인류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여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자, 이거는 1919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무슨 운동? 3.1운동과 관련됩니다. 알겠죠? 3.1운동. 자, 형평운동은 23년이에요. 2번, 신간에는 27년에 결성됐고 29년에 발생했던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운동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60만세 운동이죠. 60만세 운동.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연대라기 좀 어렵긴 한데 60만세 운동은 뭐 학생들의 조직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인 조선공산당 세력, 그다음에 민족주의 세력이었던 천도교 계열.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뭐 했어? 자, 각각 이 운동을 추진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됐고 이 운동 이후에 바로 좌우가 연합되게 되어 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4번은 뭐 이것도 사실 60만세 운동의 확실한 선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자, 이 60만세 운동의 실패를 계기로 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4번은 어쨌든 뭐 3.1운동으로 연결해도 틀리게 되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이 운동 이후에 보세요. 이 운동 이후에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때 문화통치로 바꾸게 됐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것도 난이도 한 그래도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료에 뭐 솔직히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안 보신 분들은 낯설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14번은 어쨌든 뭐 사료를 몰랐어도 이렇게 매치시킬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중립적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자, 요것도 사료의 3.1운동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 않아? 그래서 푸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었다. 뭐 그 정도. 자, 그다음에 16번. 자, 요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뭐 중상? 왜냐? 유네스코를 안 보신 분은 아예 못 푸니까요. 그냥 찍는 거잖아요. 찍는 거잖아요. 잘 찍으면 맞겠지만. 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외우신 분은 너무 쉽고 그냥 0.5초 컷이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자, 이거는 뭐 해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4번입니다. 4번.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이고요. 자,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격전지고 석촌동원문은 백제 초기 무덤이죠. 이건 아니죠. 자, 가야 고문군은 그래도 최근에 등재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자, 16번에 4번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볼게요. 자, 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이것을 만들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으로 항전을 계속하겠다. 1941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고 바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참전을 결의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4개 중에 임시정부가 아닌 걸 고르시오야.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바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연합작전으로
쌍성부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1932년부터 전개됐던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근데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죠. 이어서 18번. 18번. 다음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입니다. 요번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제 14조. 요거는 거의 직전 이 사료 당연히 다 있기도 하고 최근에 법원직에 나왔던 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사료입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한대. 그럼 이거 뭐야, 여러분들? 1953년 10월 달. 그러면 휴전협정 끝난 이후, 한마디로 6.25 전쟁이 끝난 이후겠죠. 요때 체결했던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래. 1번 휴전협정. 3번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방공포로 석방사건 일으킨 거. 4번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들 잘 봐. 1번, 3번, 4번은 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은 휴전협정, 정전협정 체결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은 65년 정도부터야. 그러면 1965년이면 이승만 때가 아니고 30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8번에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19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가국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지계야문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한제국 때 고종황제의 개혁을 뭐라고 배우죠? 광무개혁이라고 배우죠. 여러분들 광무개혁. 이 광무개혁 때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양전 지계 발급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전국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그 부동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유권 증명문서인 지계 또는 관계를 발급하려 했던 사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료에 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맞겠죠. 3번 구본 신참의 원칙하에 개혁을 추진했다. 맞지? 여러분들 밟아.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였고 광무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99년부터야. 그리고 러일전쟁 때 러일전쟁으로 중단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동그라미 여러분들 4번에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부설했다. 우리 전차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전차 1899년부터 개통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야.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사라졌고 2차 가보개혁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위해서 교육 입국조사라는 걸 만듭니다. 됐죠? 그러니까 교육 입국조사는 2차 가보개혁이잖아요. 그러면 2차 가보개혁 때는 대한제국 시기 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9번에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바르게 나열하시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웃겨요. 신미양요가 가장 마지막 아니에요? 신미양요? 그러면 신미양요는 가잖아? 그러면 맨 뒤에 가만 골라도 몇 번 나와? 4번 나와요.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합시다. 4번. 미국 상선 제너럴 시어머노가 평양 부근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일어났던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이고, 그다음에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1866년에 발생했던 무슨 양요죠? 병인 양요가 되겠죠. 그다음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에 대한 도구를 시도했다.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 1871년의 마지막 사건이 미국의 침략 사건 신미양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20문제 해설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근대보다는 확실히 근현대가 난이도가 그래도 어땠던 것 같아요? 조금 높았어요. 소폭. 딱 봐도 여기는 해설 금방금방 치고 가는데 여기는 조금 얘기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근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꼼꼼히 봐야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을 벗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풀었으면 좀 익숙했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좀 낯선 사료가 두 개였었죠. 김구 사료랑 그다음에 3.1운동 사료. 알겠죠? 그나마 이제 낯선 사료가 그래도 잘 보시면 풀 수 있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자 유네스코는 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결국 중하. 그래서 95나 100점 이걸 좀 노려야지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렇게 좀 총평을 내립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내년 국가직과 지방직도 마찬가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공과 어쨌든 국어, 영어, 특히 전공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요. 국어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공이랑 영어, 이제 영어가 뭐 유형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영어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공 영어로 많이 집중하셔서 그렇게 이제 수험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저는 또 자 우리 7월 달이나 또 나중에 또 내년 우리 2026년을 위한 좀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